밤 버스 안. 굳이 사쿠라라는 불쌍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여자의 홀로 여행 이야기. 비참한 선생님들의 최후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창밖에서 멀리 초인적인 본능을 가진 알파 메일을 발견하면서 끊겼다. 잘생긴 남자가 푸른 불꽃으로 인생의 실제 사람들을 태우러 나온 것 같았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 때문에 버스는 즉시 멈춰섰고 이어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연인의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경찰관 또한 사쿠라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한다. 이른 아침 사쿠라라는 우리의 여자는 도장에서 무술 실력의 변화를 보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학교에 가는데 거기서 그녀는 모든 사람의 짝사랑 대상이며 캐서린 베르나르도를 닮았다고 유명한 것 같다. 그러다 사쿠라는 밝지만 약간 덜렁거리는 성격의 친한 친구 아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담임 선생님인 칸다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칸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오하라 레이라는 전학생을 소개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은 새로운 인기남 전학생에게 흥분했지만 사쿠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를 본 후 사쿠라는 그가 어젯밤 거리를 불태우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업 후 사쿠라는 오하미에게 가서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FBI 요원 모드를 완전히 장착한 동안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프로포즈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학생들은 모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곳 근처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쿠라는 오하미를 마주하고 어젯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사쿠라는 그에게 장갑을 벗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타버린 손톱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놀랍게도 오하미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장갑을 벗고 손을 보였고 사쿠라는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당황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오하미는 이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이때 사쿠라조차도 그가 어젯밤 정말 과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친구로 남게 되자 오하미가 떠났다는 사실에 온반이 놀랐습니다. 사쿠라는 이야기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는 않았다. 이후로도 사쿠라는 오하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래서 사쿠라는 오하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쿠라의 허술한 셜록 흉내는 너무 소름 돋았고 모두들 그녀가 알파남 전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쿠라는 오하미가 사람을 태우는 것을 봤다고 생각했던 장소를 다시 찾았다. 자신이 본 것이 실제였는지 아니었는지 계속해서 되물었다. 그때 평소 자신이 먹이를 주던 귀여운 흰 강아지가 다가왔다. 평소처럼 사쿠라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었지만 강아지는 먹자마자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로 달려갔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오하미였다. 사쿠라는 그 모습에 놀랐다. 걔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오하미에게는 친근하게 구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해 사쿠라는 오하미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후 사쿠라는 오하미에게 그 개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인은 지펠컨이라는 쥐떼에게 납치당한 노숙자라는 것을.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떠났다. 장면은 총리의 사무실로 바뀐다. 총리는 오하미가 자신의 비서와 특정 수업에 오하미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그는 오하미가 아직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른 아침, 아바는 오하미에게 사쿠라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오하미는 자신이 쓰레기 수거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일에 관한 전화를 받았지만 그는 슬픈 표정으로 그것을 숨겼습니다. 전화에서 오하미는 사쿠라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문받았고 그는 그녀를 끝낼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밤이 거의 다 되었고 사쿠라는 놀라지 않은 듯한 계획에 갔습니다. 멀리서 사쿠라는 한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몇몇 바이크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쿠라 안에서 원더우먼이 깨어났고 그녀는 그 남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폭력배들은 마치 그들이 도시를 소유한 것처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쿠라는 세 개의 갱단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지펠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의 부하 몇 명이 실종됐다고 사쿠라에게 말했습니다. 사쿠라의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듯했고 그녀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오하미에 대한 자신의 추측과 지펠컨이 사쿠라가 보았던 오하미의 삶을 불태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녀의 뇌가 터보 속도로 작동하면서 그녀는 무술 경험이 부족한 채로 남자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세는 호랑이 중 한 마리에게 제압당하면서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상황을 장악한 지펠컨은 사쿠라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나쁜 싸움의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갑자기 사쿠라를 구하려고 그 장면에 뛰어들었지만 불쌍한 개는 지펠컨들에게 축구공처럼 여러 번 차이며 얻어맞았습니다. 개는 뼈와 장기가 심하게 아파서 속수무책으로 드러누웠다. 오하미는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났다. 그는 개에게 가서 위로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오하미는 개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개의 목을 붙잡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며 빠르고 고통 없는 회복을 도왔다. 사쿠라는 본 것을 믿을 수 없어 멈춰섰다. 그 후 오하미는 개를 공격하기 시작한 지펠컨 부하 중 한 명을 바라보았다. 오하미는 화가 난 손을 그 남자의 얼굴에 갖다 대자 순식간에 그를 불태워 죽였다. 그 광경에 모두가 놀라 몇 초간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이후 오하미는 지펠컨 다른 대원들을 보며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친구의 운명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인지 물었다. 그 후 오하미 일행은 전력으로 돌격했고 오하미는 몇 초 만에 혼자서 모든 단검을 뽑아들었다. 지펠컨은 어쩔 수 없었다. 사쿠라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지만 오하미가 갑자기 다가와 단검을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따르라고 말했다. 다음 날 눈을 뜬 사쿠라는 카스마의 집, 부모님 곁에서 자신이 구조되었음을 알았다. 사쿠라가 눈을 뜨자 숨을 헐떡이던 아버지는 그녀의 오랜 부재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특히 그녀가 문간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족들은 그의 안녕을 염려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내겠다고 결심한 사쿠라는 지펠컨 갱단 대원들 앞에 오하미가 있던 현장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그가 분명히 기억하는 그 자리에는 불의 흔적이나 그 어떤 증거도 없었다. 마치 모든 일이 지워진 것 같았다. 밭으로 돌아온 사쿠라는 자신의 밭에 들어서서 오하미를 보자 믿을 수 없었다. 사쿠라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계속해서 그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해친 사람이 특히 자신이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몇 번이고 오하미를 피한 후 사쿠라는 마침내 지난 며칠간의 끔찍한 사건들에 맞설 정신적 힘을 찾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갑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수께끼의 인물에게서 답을 찾도록 하는 이유였다. 한편 외딴 슈퍼마켓에서 한 남자가 장난감을 모으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 장난감들이 자신의 주변에 마오시사를 남기는 수수께끼의 기계에서 나온 인양마루라고 기뻐하며 말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게를 나서자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코드브레이커 316키에게 메시지를 보내 표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아직 찾지 못한 사쿠라는 황량한 곳에서 오하미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죽인 사람들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의 걱정을 표현하며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를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오하미의 말투는 차분하고 솔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쿠라가 그의 행동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하미는 무관심해 보이고 마치 판사처럼 느껴지는 사쿠라의 말에 대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고 법의 한계를 넘어선 인물로서 자신을 보았기에 법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하미에 따르면 그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방황하고 있었기에 법으로 심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법이 허락하지 않는 자신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하미는 자신을 코드브레이커로 인식했습니다. 일상적인 사회의 규칙과 원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목록에 추가될 새로운 사례입니다. 그의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헌신은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에 더해져 사쿠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쿠라가 오하미에게 경고했다. 그가 정의를 추구한다면 자신은 그의 범죄를 막기 위해 계속 그를 따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오하미는 무시무시한 웃음으로 대답하더니 근처 유리집으로 걸어갔다. 순식간에 그는 유리를 산산조각 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쿠라에게 경고했다. 만약 그에 대해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그와 그가 말한 사람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끝장낼 것이라고. 그는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 만남은 사쿠라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오하미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쿠라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의 말을 곱씹으며 잠 못 이루었다. 그의 매서운 말과 막강한 힘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오하미는 전화를 받으며 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사쿠라를 처리했느냐는 질문이었다. 오하미는 그 답변을 예상치 못했다. 그는 사쿠라를 기묘한 존재로 묘사하며 자신의 불에도 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그는 다시 사쿠라를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상황은 불안한 상태로 남았다. 어느 날 아침 사쿠라가 학교 준비를 하던 중 그녀는 현관 앞에서 오하미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의 의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오하미는 그녀와 함께 학교에 가기로 했다. 사쿠라가 도착하자 그녀는 동급생들이 보낸 사랑 편지로 가득 찬 사물함을 보았습니다. 부고이는 쌍둥이들의 행동에 만족했겠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사쿠라는 아바에게 매일 오하미와 함께 등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사쿠라의 일상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동급생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바는 사쿠라가 마침내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바는 사쿠라에게 오하미와의 새로운 친밀감을 소중히 여기고 오하미에게는 사쿠라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사쿠라가 항상 오하미를 지켜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부고이의 사쿠라 강탈 사건 때문에 오하미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없이 사쿠라는 오하미 앞을 가로막았고 오하미에게 접근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먼저 사쿠라를 지나쳐야 했다.
사쿠라가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오하미를 괴롭히는 남자가 후회하게 만들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함께 걷던 중 그들은 사쿠라의 후배인 후지와라를 만났는데 후지와라는 그를 보고 매우 신이 나 보였다. 하지만 오하미는 후지와라의 눈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재빨리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그것은 더 깊은 관계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를 암시했다. 걷던 중 오하미는 학교 옥상에서 누군가를 만나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다가오는 사쿠라를 보았다. 놀랍고도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오하미는 쥐를 유인했다. 그 쥐는 지팔콘 앞에서 쫓아야 했던 같은 개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꺼이 사쿠라에게 그것을 맡겼다. 그 후 그는 사쿠라가 오하미를 따라 목표물을 찾아야 할 장소로 가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 가까워지자 사쿠라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녀는 경찰들이 그들이 잡아야 할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놀랍고도 어이없게도 사쿠라의 눈앞에서 경찰들이 제거해야 할 범죄자들을 돕고 있었다. 주저없이 오하미는 획 돌아서서 범죄자들을 모두 불태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을 목격한 사쿠라는 오하미에게 그의 돌발적인 행동과 방식에 대한 불복종을 드러냈다. 그는 내부 사람들에게 쉽게 조종당해서는 안 되며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더 인도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적으로 삼은 오하미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사쿠라에게 자신의 말이 저런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도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며 때로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이 그들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사쿠라와 오하미의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다. 사쿠라는 오하미를 이해하려 했고 그를 껴안으며 그의 싸움의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오하미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며 그를 밀쳐내고 얼굴을 때려 약하게 만들었다. 그 후 오하미는 앞서 자신이 때렸던 사람들을 돕던 경찰들을 추격했다. 차를 쫓는 추격전이 벌어졌고 오하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경찰 차량을 불태우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가 갑자기 나타나 다른 코드브레이커인 투키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투키는 경찰 차량을 폭파시켰고 오하미는 차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도망쳤다. 그 후 투키는 오하미를 때렸고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다. 에덴이라 불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들이 지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 중에는 코드 6으로 알려진 저명한 코드 해독가 오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 조직의 최신 멤버이지만 맡겨진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며 최고의 코드 해독가 5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과 미스터리 속에서 존경받는 심판관 중 한 명이 오하미가 소환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그의 특별한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비밀 임무의 목표는 유명 정치인 타바 아다시도입니다. 오하미의 휴대폰에 그의 사진이 뜨며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하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정치인과 해템이라는 남자의 긴밀한 관계였다. 심각한 어조로 재판관들은 오하미의 임무가 단순히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 것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어두운 세계의 미군 같은 관계와 동맹의 그물을 헤쳐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타바하다와 해템이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을 아는 것은 이 복잡한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담한 도약으로 오하미는 다시 자신의 심리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재판관들을 향해 날아갔고 재판관들은 그들을 둘러싼 강렬한 불꽃을 만들어냈다. 재판관들의 바지를 적시게 만든 이 행위는 그가 단순한 부속품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는 임무를 수락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했다. 한편 사쿠라는 자신만의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관리하는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처음에는 산악부의 새로운 습관으로 야외에서 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던 사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하미가 보통 기다리는 곳에 이런 머리를 한 투키라는 아이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무서운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사쿠라는 예상치 못한 만남에 호기심을 느껴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하미 대신 그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중에 투키가 사쿠라에게 불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오하미가 며칠 전 큰 실수를 몇 가지 저질러서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키는 자신을 코드사라고 소개했고 오하미, 코드 6는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쿠라가 오하미의 위치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했기에 그녀는 투키에게 그의 현재 위치를 물었습니다. 투키는 오하미가 아마 자신의 높고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쿠라는 이 말을 듣자 눈물이 글썽였고 오하미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투키가 사쿠라를 위로하려고 한 후 그는 그녀에게 오하미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쿠라는 오하미에게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 뒤를 쫓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쿠라가 아직 그와 함께 있을 때 투키는 오하미와 자신이 공유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오하미는 갑자기 뛰어올라 투키를 찼습니다. 빠르고 영리하게 투키는 쉽게 그 발차기를 피했습니다. 오하미는 사쿠라 앞에 서서 투키의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투키에게 거짓말을 한 후 그는 왜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는지 물었습니다. 투키는 오하미에게 위층 사람들이 오늘 밤 그에게 배정된 작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키는 그를 돕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키의 주요 목표는 오하미가 이제 임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하미는 투키에게 자기 건강 걱정이나 하라고 자기 걱정은 말라고 답했다. 상황은 험악해졌고 투키의 실망감이 드러났다. 두 사이코패스는 다시 격렬한 싸움으로 돌아갔다. 사쿠라가 들어와 그들을 말리려 했다. 사쿠라는 그들 사이에 서서 투키의 눈이 후지와라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가능한 연관성에 대한 의심에 충격을 받은 후지와라처럼. 투키가 떠난 후 사쿠라와 오하미는 학교에 계속 갔다. 사쿠라의 거만함이 가라앉자 그녀는 오하미에게 투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오하미는 그녀에게 투키를 믿지 말라고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수업 중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사쿠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투키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선생님께 급히 자신이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양호실에 가겠다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양호실에 가지 않고 투키에게 왜 그 학교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투키는 학교를 열러 온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오하미가 나타나 투키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투키를 본 선생님이 그의 출입 이유를 묻자 그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투키는 학교 견학온 신입생이라고 설명했고 선생님은 그를 본교로 데려와 사쿠라와 오하미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쿠라는 투키에게 오하미의 위험한 행동을 막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투키는 코드 브레이커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상관의 명령에 따라 상대를 직면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업 후 사쿠라는 후지와라와 치키의 관계에 대해 묻기 위해 조용히 오하미를 따라갔다. 오하미는 애매하게 답하며 코드 브레이커들은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만약 치키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코드 브레이커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작전을 위한 계획된 장소에 도착했다. 치키는 자신의 자력을 이용해 문을 열고 경보 시스템을 해제했다. 사쿠라는 치키의 특수 능력에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임무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오래 걸렸는데 코드 브레이커와는 다른 특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치키와 오하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격렬한 전투 중에 적들의 특수 능력 강화에 중요한 에너지 팩이 몇 분 안에 소진될 것이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그들은 실험 실패를 핑계로 재빨리 후퇴했다. 투키는 정부가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드 브레이커와 같은 초능력자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의 책임자인 타바다 씨, 정부 고위 관리는 그들이 현재 싸우고 있는 상대입니다. 조수가 코드 브레이커들이 구살리에 있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타바다는 단호하게 자신의 실험을 계속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오하미, 투키, 사쿠라가 목표물을 향해 가는 동안 투키는 사쿠라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임무도 정부, 특히 장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장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사쿠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쿠라가 마침내 실험실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실에는 버려진 듯한 많은 아이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삶은 놀라운 실험의 표적이 되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지하실에 들어서자 타바하다가 그의 뒤에서 움직임을 보였다. 투키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에덴에서 일어났던 인체 장기 적출 사건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타바하다는 태연자약했고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걱정을 불식시켰다. 긴장감 속에 집 입구의 코드 해독가들 앞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 힘을 얻었다.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제한된 특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거의 쓸모없고 다른 목적으로 그들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논란이 되는 주장은 그룹 간의 갈등의 결과였다.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바하다의 경비병들은 에너지 팩을 재충전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물을 조종할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단단한 바위를 만들 수 있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지하실은 온갖 혼란스러운 광경으로 변했다. 혼란 속에서 투키는 싸움을 피하려고 상대를 놓았지만 다시 앞에 적들과 충돌하며 탈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쿠라는 조용히 투키에게 적들의 힘의 근원이 한 남자가 가져온 가방 안에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가방을 가져오거나 파괴하면 싸움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그녀는 촉구했다. 사쿠라의 조언에 따라 투키는 가방을 가져왔고 적의 힘의 근원이 이 작은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뜻밖의 상황 전개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고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이의 바람에 따라 그들은 나머지 2명의 상대를 제압했다. 2명의 경비병이 떠나고 타바다만 남았다. 절망적으로 도망치려던 그를 투키가 붙잡고 오하미가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하미는 자신의 신비로운 힘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타바하다를 불태우려 했지만 바로 그 중요한 순간
휠체어를 탄 타바하다의 아이가 예상치 못하게 도착했다. 아이는 벽에 서 있는 아버지에게 사쿠라, 투키, 그리고 오하미가 자신이 말한 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만남에 대해 물었다. 절망적인 순간 타바하다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딸에게 적합한 장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딸에게 필요한 이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없었기에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즉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사쿠라가 오하미에게 타바하다를 끝내라고 말하는 동안 타바하다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동안 아이를 사쿠라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하며 오하미가 자신을 불태우도록 허락했다. 같은 시간 타바하다의 비서인 수노 씨는 병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며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투키는 타바하다의 악당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그를 재빨리 따라잡았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움켜쥐자 수노 씨는 서투르고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어떤 변명도 하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TV 뉴스는 타바하다가 임신했다는 것이었고 임신 이유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의 임신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한편 투키는 총리실에 있습니다. 총리는 투키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 같았고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투키의 차가운 움직임, 그의 눈은 총리와 수사시설 간의 연관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총리가 투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투키는 아버지가 자신을 암호해독가로 만들었기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한편 오하미와 사쿠라는 신문에서 의문의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는 사쿠라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사쿠라의 아버지인 타바하다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 여성이 그들의 옆에 서서 사생활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여성은 당신이 남자로 노출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무 중에 사쿠라를 타바하다 씨 집에 데려간 것 때문에 불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 오하미에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여성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사쿠라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에덴의 눈에 그녀의 중요성과 잠재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에덴의 새로운 지시는 사쿠라가 희귀종으로 간주되고 앞으로 계획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들여 사쿠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실로 걸어가는 길에 사쿠라가 오하미에게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친구를 사귀도록 권했습니다. 오하미는 무덤덤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나 관계에는 관심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코드 해독가들은 친구가 아니라 임무와 사명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동료라고 말했습니다. 오하미가 학교에 도착하자 반장 아바를 중심으로 한 그의 반 친구들은 그를 위한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행사 동안 학생들은 오하미와 함께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했는데 친구 사귀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하미는 이 모든 것에 분명히 무관심했습니다. 밤에 오하미는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반 친구들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사쿠라의 놀라움과는 달리 그는 그 메시지를 태워버리며 어떤 물리적 접촉도 남기고 싶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에 따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어떤 친구 관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후 투키는 갑자기 심각한 심장 문제로 생명이 위협받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코드 제로와 코드 1으로 알려진 전직 암호해독가 유키 히나와 헤타미는 이전 동료들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수상의 명령으로 실종된 요원들이 이끄는 자신의 세력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암호 해독가들의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롭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밤이 되자 사쿠라와 오하미는 학교 옥상에서 긴장된 대치 상황에 갇혔습니다. 해타미의 부하들이 학교를 공격하여 오하미와 사쿠라가 서 있는 문을 지원했습니다. 해타미가 조종하는 이 공격자들은 그의 추종자들의 개조된 신체들입니다. 오하미가 언데드 요원들과 싸우는 동안 사쿠라는 그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는 상관없이 걱정을 표했습니다. 오하미는 위나와 해타미만이 그들을 되살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하미와 해타미가 언데드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마침 적절한 때에 캔딥씨가 총을 사용하여 일부 개조된 요원들을 제거하며 나타나 오하미에게 잠시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틈을 타 그녀는 학교에 들어온 그 요원들을 본부 쪽으로 추격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유키와 다른 코드브레이커들이 오하미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해타미와 그의 언데드 무리를 상대하면서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해타미의 개조된 요원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오하미를 교실 중 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캔딥씨는 오하미가 잠시 특수 능력을 사용했을 뿐이며 그 때문에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잠시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특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라며 오하미는 하루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사쿠라에게 울먹이며 말했고 그 때문에 기침을 했습니다. 캔딥씨는 사쿠라가 해키와 유키와 나눈 대화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캔딥씨 또한 코드 해독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캔딥씨는 이후 자신은 코드 해독가가 아니라 코드 해독가들을 지원하는 이디 요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키는 추가로 설명하며 오하미는 코드 번호 6번으로 가장 계급이 낮은 코드 해독가이기 때문에 이전 지원팀의 일원을 배정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원팀의 일원을 배정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성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코드 해독가들의 위계 질서와 지원 체계를 보여줍니다. 오하미가 최하위 코드 브레이커라는 말을 듣고 사쿠라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재미로 사람들을 태우는 난폭한 정신병자의 계급이 그렇게 낮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놀라움은 매우 분명했다. 해키는 코드 브레이커의 계급과 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속 소개했다. 그녀는 유키가 코드 번호 3이고 소리를 제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강력하고도 강력한 습관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츠키는 코드 번호 4로 알려져 있으며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분명 중요해질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코드 브레이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수 능력 외에도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아 그룹 운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궁금해진 사쿠라는 코드 5와 코드 1이 아직 있는지 묻습니다. 해키는 자신이 코드 5를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고 사쿠라는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수수께끼의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칸다시가 도착하여 오하미의 안전을 위해 이동해야 한다고 재촉하자 사쿠라는 코드 1의 회의에 대해 묻고 싶어 했습니다. 오하미 구출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실종된 코드 브레이커들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안녕을 걱정한 사쿠라는 오하미를 집으로 데려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칸다시는 소위 해킹뱅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위험한 상황, 어디서든 예측 못한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사쿠라는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간다시에게 그녀의 집,
영향력 있는 아버지와 삼엄한 경비 때문에 해킹 금지인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사쿠라의 자신감은 그들에게 계획을 계속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오하미를 사쿠라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회복하는 데 필요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사쿠라의 집에 도착하자 간다시는 그룹에게 흥미로운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본의 강력한 야쿠자 조직인 기자쿠라 그룹의 두목의 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쿠라의 부모님은 오하미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실종된 암호 해독가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자 칸다시는 오하미가 그날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쿠라의 부모님은 오하미와 그의 친구들을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 해케는 뉴스 매체를 통해 투키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전에 그들을 공격했던 그룹이 두 파벌로 나뉘어 한 파벌은 오하미를, 다른 파벌은 칸다시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헤테미에 의해 이 분열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며 헤테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하미를 쓰러뜨리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후 에덴이 보낸 코드 5가 사쿠라의 집에 도착하여 예상되는 헤테미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밤이 되자 헤테미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기에 대해 묻자 헤테미는 자신의 싸움은 암호 해독가들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혼란스러운 진실을 퍼뜨리는 에덴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 해독관이 헤테미와 씨름하는 동안 그는 몰래 이로 암호를 전 장관인 오탄 공작에게 보낸 후 일을 마치고 떠나 모두를 성공적으로 속였습니다. 이러한 행동 이후 헤테미의 의도는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암호 해독반은 헤테미가 놓은 함정에 빠진 책임을 지며 죄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들은 헤테미의 실수 없는 계획이 성공하여 자신들이 혼란스럽고 무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작은 예상치 못한 입장을 취하며 전 장관을 구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호는 공작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 장관이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함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은 자신의 결정을 반박하며 그룹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어떤 속임수 계획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룹의 단결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같은 입장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그들 안에 절망감이 커져갔습니다. 한편 요키는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능력을 너무 혹사한 부작용으로 고양이가 된 것입니다. 헤테미와의 대결 이후 사쿠라 경호부대 일부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갔지만 사쿠라의 아버지는 헤테미의 공격으로부터 일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용감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시간을 내어 헤테미가 누구이며 코드 브레이커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헤테미가 코드 브레이커 1이고 그의 지도자는 전 장관 자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헤테미는 수수께끼처럼 사라져 많은 소문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집에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여행 중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과는 달리 헤테미는 언제든지 돌아와서 어디를 가든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헤테미가 코드 브레이커 시절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전 장관을 배신한 이유는 히간티에 대한 깊은 증오심에서 비롯되었고 그로 인해 그러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코드 5는 헤테미의 의도가 전 장관을 기쁘게 하는 것 이상이었으며 그가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했습니다. 전직 지도자에서 강력한 적대자로 변한 헤테미의 변화는 그룹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헤테미가 그들을 배신하고 전 장관을 대체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사쿠라의 부모는 사쿠라의 미래와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오하미는 그들의 걱정과 사쿠라에 대한 꿈을 알고 싶어하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고 방을 나간 후 오하미는 사쿠라의 오래된 사진 앨범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던 중 그는 어린 시절 사쿠라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사쿠라를 알아챘다. 확인해보기 위해 그는 사쿠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물었고 그녀에게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새로운 정보는 오하미가 사쿠라의 과거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고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먼저 사쿠라의 아버지인 오하미는 오하미에게 그들이 어떻게 사쿠라를 갓난아기였던 혈연관계의 아이를 그들의 문간에 버려진 채로 발견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무섭고도 공포스러운 사건은 사쿠라의 삶에 완전히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그녀의 극심한 빈곤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녀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사쿠라의 아버지는 그녀에 대한 큰 걱정과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그들이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을 알고 있었고 부모로서 그녀를 헌신적으로 지지해왔다고 인정했다. 그는 오하미에게 그들이 사쿠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하든 상관없이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사쿠라가 경호 부족원들의 어려운 의료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녀의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강인한 오하미는 사쿠라를 위로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며 탓해야 할 사람은 탓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감정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하미는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있으라고 사쿠라를 격려하며 그녀를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족원들은 오하미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해타메가 돌아온다면 그녀를 지지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코드 브레이커들은 해타메가 어떻게 친구에서 적이 되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은 전 장관이나 해타메에게서 알리바이를 찾아 진실을 밝히려고 각자 따로 조사하기로 했다. 같은 시각 칸다시는 언어연구소 임원들과 마주했다. 그녀는 사쿠라가 희귀종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다. 임원들은 그녀의 과거 해타메와의 관계 때문에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칸다시는 해타메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배신을 선언하며 코드 브레이커들과의 약속과 그들의 임무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코드 5, 즉 우지도 해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중에 우지는 해케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해타메의 계획을 도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알고 보니 그의 의심은 맞았고 해케는 해타메처럼 박제사였다. 우지가 해타메에 대한 자신의 속셈을 드러낼 것 같다고 느끼자 해케는 조심스러워졌다. 우지는 해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방심했다. 고양이가 된 요키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해케는 몰랐다. 공격 후 그는 사쿠라에게 다가가 오하미가 자신을 만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갔지만 잠시 후 갑자기 해케를 해타메에게 데려왔다. 그 후 해케는 자신이 친구가 아니라는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해케의 진짜 의도와 해타메를 돕는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여 사쿠라는 속수무책으로 혼란스러워했다. 다른 곳에서는 오하미가 여전히 해타메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애쓰던 중 칸다시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에 대해 말해주고 해타메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폭발로 24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사쿠라와 수상이 끌려온 비밀 장소에서 해타메는 사쿠라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자신과 연루되지 않도록 그녀를 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타메는 또한 오하미가 상부의 명령으로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그의 학교로 전학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것을 암호 해독가들을 보호하고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장면은 칸다시로 바뀌었고 그녀는 차를 운전하며 해타메의 행동과 과거에 목격했던 그의 친절함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그의 행동 뒤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운전 중에 그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해타메의 위치가 적혀 있었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그는 해타메에게 폭발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더 큰 계획의 일부인지 물었습니다. 해타메는 사쿠라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해키에게 사쿠라를 그렇게 빨리 찾은 방법과 처음부터 그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해키는 이미 우지와 거래를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사쿠라의 부모님은 그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더욱 걱정이 되어 오하미에게 부탁하며 걱정을 덜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쿠라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그녀를 무사히 데려올 계획이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의 정확성은 그가 사쿠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로 재빨리 향하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하미가 그 장소로 달려가는 도중 그는 요키와 투키로부터 해키의 장난에 대한 불안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로 결심한 칸데 씨와 오하미는 해키를 따라 해타메가 있는 곳으로 갔다. 도착하자 그들은 해키를 보았고 상황은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으로 치달았다. 해키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치키와 오하미를 빠르게 제압했다. 격렬한 싸움 중에 오하미는 해타메, 칸데 씨, 그리고 사쿠라가 있는 곳을 알아낼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오하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해타메는 칸데 씨를 제압하고 남은 총알로 그녀를 쏘라고 오하미에게 명령했다. 긴장감 넘치고 감정적인 순간 해타메는 오하미에게 칸데 씨와 마사위의 총알 중 하나를 가져온다면 칸데 씨가 격렬한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타메의 지배 아래 있는 칸데 씨는 오하미가 다가오자 공격을 시작하며 총알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녀의 목숨을 끝내려 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묶여있는 사쿠라는 오하미가 칸데 씨에게 복수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칸데 씨는 용감하고 흔들림 없는 행동으로 격렬한 전투에서 밀려나 구출되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모두 보는 앞에서 해타메는 그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코드 해독자가 도달하면 언제나 불이 켜지는 벽시계를 멈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폭발이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여 사람들이 파괴의 책임을 질 사람을 찾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코드 해독자들을 구원자로 보기 시작하여 그들이 이치는 대신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웅으로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해타메는 자신의 계획이 코드 해독자들을 정의의 챔피언으로 만들어 그들이 대중의 악에 맞서 싸우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하미는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함이 있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의견 충돌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공유하는 가운데 격렬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코드 제로 유키 히나가 해타메에 합류하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 후 유키 히나는 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자신과 수상이 떠난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상을 해치려는 그들을 막기 위해 사쿠라는 해타메와 유키 히나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면은 회상으로 돌아갑니다. 2016년 해타메는 에덴 최고의회에 의해 능력이 없는 코드브레이커 6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많은 악당들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행위는 에덴 최고의회의 명성을 얻게 했고 그는 빠르게 그들의 계급에 올랐습니다. 20세의 헤타메는 코드오로 알려진 동료 코드브레이커 마사위 시아로야의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비극은 그에게 분노와 강한 변화의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그는 코드오로 승진하여 권력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한 그는 26세에 코드3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언제든지 그의 삶을 바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고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는 코드1과 다른 여러 코드브레이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몰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타메가 에덴 의회로 돌아왔을 때 그는 끔찍한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의회는 길을 막았던 코드브레이커들에게 어떠한 굴욕이나 인정도 보이지 않고 냉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그들의 의도를 이용하여 사라진 코드브레이커들을 신속하게 대체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임무를 모든 것보다 우선시했습니다. 헤타메가 코드5가 물을 조종하는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자 그는 강력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타메는 자신이 외부적의 독살이 아닌 물에 빠져 죽었다고 확신하며 기관에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코드1의 죽음 이후 헤타메는 자신이 코드1이 되어 에이스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헤타메는 스스로에게 엄숙한 약속을 했습니다. 에이스로서 그는 자신이 이끄는 동안 어떤 코드브레이커도 탈출하지 못하도록 임무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의무는 핀살라에서 그들로부터 안전을 유지해야만 했던 동료 코드브레이커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에이스로서의 그의 의무는 코드브레이커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강하고 믿음직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룹 내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며 항상 동료를 돌보는 것과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희생을 막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하미와의 대화 중 코드브레이커들을 이끌면서 헤타메는 그가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영감을 준 자신의 깊은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강한 본능이 그를 약자를 보호하고 종종 무시되는 나라의 법을 수호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타메는 오하미에게 자신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약자를 위해 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하미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회복하더라도 오하미는 자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으로서 오하미는 모든 코드브레이커가 파괴되었을 때 그 남자가 돌아오려 한다는 것을 헤타메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헤타메에게 그들이 함께 이 장애물에 맞서 그 남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코드브레이커들을 모으라고 격려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후 헤타메는 그 남자의 힘을 제어할 수 있었고 그 남자는 스스로 자신의 싸울 능력을 되돌려야만 했으며 그 결과 그 남자는 항복했습니다. 흩어진 코드브레이커들을 바라보던 헤타메는 깊은 힘을 느꼈다. 그는 코드브레이커들이 순순히 항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단한 코코넛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헤타메는 코드브레이커들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일어난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말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비밀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코드브레이커가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실은 결국 끝을 맞이할 때까지 소위 코드엔드의 완전한 실패까지 이어진다. 헤타메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에덴 의회가 왜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겼는지 질문했다.
특히 어리고 약한 코드브레이커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다. 새로운 결의를 다진 해타맨은 수상을 찾아가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코드브레이커들을 위한 답변과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와 해타맨은 수상을 도시 위 높은 곳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전국을 향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해타맨은 전국에 여러 개의 폭탄을 설치했으며 수상을 포함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전국에는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임무는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렀고 해타맨은 성공을 위한 1시간의 엄격한 시간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46분 동안 해타메가 설치한 첫 번째 폭탄들이 폭발하여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남은 코드브레이커 요키, 투키, 오하미는 힘든 수색과 일본 전역에 흩어진 나머지 폭탄 제거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요키는 자신의 특수 능력인 소리 조작을 사용하여 폭탄의 가능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해타메가 전국에 수많은 폭탄을 설치했음이 곧 드러났고 이는 코드브레이커들에게 1000개가 넘는 폭탄이 여전히 행방불명이라는 큰 난관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한편 필사적으로 딸을 찾고 있는 사쿠라의 아버지는 몇몇 기술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이 찾는 것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끝에 사쿠라가 감금된 높은 탑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짧아진 시간 안에 사쿠라가 있는 곳에도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탈출 시도는 위험했고 그녀를 구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요키는 폭탄 폭발의 고통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즉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츠키와 칸데 씨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카이타워로 합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요키는 전국에 흩어진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무고한 희생을 막고자 애썼다. 그들이 스카이타워에 도착했을 때 해타메와 헤케는 집에서 오하미를 발견하고 놀랐다. 헤케는 오하미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해타메는 오하미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혼자 맞서 싸우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였다. 해타메가 오하미를 만났을 때 오하미는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폭탄 해체 방법을 알려주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타메는 거절했고 오하미의 진짜 능력을 직접 확인하려 했다. 다음 순간 벌어진 격렬한 싸움에서 해타메가 우세를 점했다. 한편 해타메가 숨겨놓았던 곳에 묶여있던 사쿠라는 두 코드 브레이커의 치열한 싸움을 지켜보며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충견을 불러 묶인 밧줄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오하미는 길고 격렬한 싸움에 지쳐 탈진 직전에 이르렀다. 약해진 상태에서 그는 해타메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간청하며 자신이 초래한 혼란과 파괴에 대한 답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역시 지친 해타메는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때때로 수상에게 코드 해독자들이 세상을 알고 받아들이도록 허락해달라는 간단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상의 반응은 해타메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수상은 자신의 요원들에게 해타메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직면한 해타메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해타메는 수상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떠올리자 놀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코드 브레이커들에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된 목표가 세상에서 코드브레이커들의 존재를 멈추는 것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에덴이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이제 범죄로 여깁니다. 헤타메는 그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깊이 우려했지만 에덴 조직의 내부 변화는 외부 세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결의는 코드브레이커들을 돕고자 하는 욕망뿐 아니라 특수 능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깊은 걱정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부에 의해 분리되고 격리된 이 아이들은 코드브레이커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헤타메는 이 아이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남아있다면 감정 없이, 자신의 결정 없이 기계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헤타메는 깊은 사명감에 이끌립니다. 그는 그들이 국가의 감정 없는 재료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결연했습니다. 헤타메가 그의 이유를 설명했을 때 사쿠라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의 방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헤타메는 그의 해임이 에덴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의 의도를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나츠키와 칸데시가 상황을 돕기 위해 스카이타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해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우지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해키는 그의 떠남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이제 그는 행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그는 즉시 유키 히네와 마주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치키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하는 절망적인 수상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투키는 멈춰서서 총리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정말 자신을 버릴지 의아해했습니다. 한편 유키 히네와 우지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지는 그들이 헤타메와 싸우는 이유가 유키 히네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헤타메는 과거에 친절했던 자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유키는 헤타메의 견해에 동의하며 총리와 에덴의 명령이 그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제공했고 양심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추격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총리보다 에덴을 위해 일하는 더 위험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의 임무는 이러한 거짓된 영향력과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면은 헤타메와 오함이 앞으로 바뀌었습니다. 헤타메는 에덴이 코드브레이커들을 이용해 암살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손은 깨끗하게 유지했고 그들의 동기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하미에게 다가가 예전처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하미는 그와 함께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에덴의 행동에 대해서는 헤타메와 동의하지만 헤타메의 잔혹하고 위험한 방법은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헤타메는 자신이 비난하는 조직들과 다를 바 없으며 이러한 도덕적 갈등이 그들을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싸움을 끝내겠다고 결심한 헤타메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오하미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하려 준비합니다. 마지막 순간 용감한 사쿠라는 오하미 앞으로 달려들어 헤타메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한편 사쿠라의 아버지가 이끄는 기자쿠라 구미 기술자들은 폭탄 중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폭탄을 지키려는 두 아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헤타메의 명령에 따라 이 수호자들은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폭탄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0번째 대치 상황에서 사쿠라는 오하미 앞에 서서 그를 헤타메의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타메는 그 둘이 다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는 키자쿠라의 강력한 힘을 포기했지만 갑자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에서 실패한 헤타메는 차가운 목소리로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선언하며 오하미가 회복될 때까지 그를 찌르며 고문했습니다.
해타메는 수상이 회복될 때까지 사쿠라를 해칠 생각이 없었다며 오하미에게 상기시켰고 5만 명의 사람들은 그의 계획 성공 덕분에 회복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타이머가 0으로 향해 가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과는 달리 폭탄은 즉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유키가 제때 폭탄이 설치된 장소에 도착하여 폭탄을 성공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유키의 위치는 해케 외에는 없다고 알려졌고 그 후 해타메와 함께했던 해케가 그에게서 돌아서서 이제 코드 브레이커 쪽에 섰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부분의 정치인들보다 더 많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해타메는 자신에게 마지막 한 수가 남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폭탄이 폭발할 수도 있었지만 하늘에서 직접 전기를 얻기 위해 스카이타워에 남아 폭탄이 자신의 계획대로 폭발하도록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투키에게 풀려난 수상은 잠깐의 고뇌와 약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투키에게 자신이 행동을 주저하는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해타메가 하늘에서 힘을 얻으려는 계획을 계속하는 동안 유키, 우지, 그리고 해케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해타메의 상황은 그가 자신의 거짓말에 찔려 사쿠라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찌르려고 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사를 건 싸움 한가운데 오하미는 초사이어인이 되어 코드브레이커들이 본 적 없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킨다. 맹렬하게 춤추는 불꽃은 우리의 알파남 안에서 막 깨어난 새로운 힘을 보여준다. 과거를 회상하며 해타메는 코드브레이커의 새로운 멤버로서 싸우는 것을 버리도록 오하미를 훈련시켰던 때를 기억했다. 그때는 상대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경계를 늦출 필요가 없었다. 그때 그들은 가까운 친구였다. 현재 오하미가 만들어낸 맹렬한 불길을 본 해타메는 코드의 끝에서 오하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자신의 거짓말에 격분한 오하미는 그를 쓰러뜨리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선언한 해타메에게 용감하게 도전했다. 해타메가 오하미에게 검을 휘두르자 오하미는 해타메의 모든 힘에 놀란다. 두 코드 브레이커의 격렬한 싸움은 결말을 알 수 없는 채로 끝났습니다. 격렬한 전투 중 모두 패배했고 오하미는 해타메의 검에 다시 한번 맞아 결국 쓰러졌습니다. 해타메는 저항하지 않고 쓰러졌고 그의 검은 그 자신을 겨누었습니다. 코드 브레이커들은 그가 코드의 두려운 종말, 코드 브레이커의 생명을 앗아갈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해타메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에덴이 특수 능력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그들이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드원으로서 그는 이러한 희생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워있는 그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갔고 그의 마음은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고 그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생각을 나누었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고 아끼던 각 코드 브레이커들의 강인한 성격을 인정했다. 그 와중에도 해타메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고 오하미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는 해타메가 자신이 그렇게 쉽게 패배하도록 왜 허락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고 이전에 만났던 멘토이자 친구에게 적이 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상황의 무게를 짊어졌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하미는 해타메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할 답을 찾으며 분노와 실망을 계속 표출했다.
그는 어떻게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에서 파괴적인 전투의 모든 면에서 적이 되었는지 의아해했다. 헤타메의 목숨이 끊어지면서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싸움에서 보여준 그들의 단결이 그들의 구원에 중요하다고 일깨워주며 그는 또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코드 브레이커의 각 구성원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헤타메의 진심 어린 메시지 도중에 총리가 갑자기 나타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특수 능력자들이 대중과 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호한 사과에서 그는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었는지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총리에게 맞서 헤타메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그의 거절에 대해 도전했습니다. 헤타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수상의 말투에는 코드 해독반에 대한 그의 경멸과 그가 때때로 내리던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헤타메가 표적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녀를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망설임이 그에게 있었다. 반란의 마지막 순간, 헤타메는 남은 힘을 짜내 일어섰다. 그는 수상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움직이기 전 다른 코드 해독반원들은 망연자실했다. 마침내 그들은 헤타메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새로운 이해와 결의 속에서 그들은 그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격려하며 상황을 처리하고 그의 마음가짐 변화를 해결하겠다고 안심시켰다. 헤타메의 마지막 말에는 코드 해독반의 변화에 대한 그의 수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진화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 그는 정의와 성장을 향한 여정에서 영원히 코드 해독자들과 싸울 유산을 남겼습니다. 누가 양파 썰면서 우는 것 같지? 다음 장면에서 헤카이와 총리는 총리 차 안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총리는 오하미의 진정한 잠재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전에 오하미를 헤타메와 대결시키려고 계획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사쿠라는 아침에 학교에 갈 것입니다. 오하미는 평소 자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갑자기 그곳에 없었습니다. 유키는 갑자기 고양이로 변신하여 사쿠라에게 오하미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그러자 우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쿠라를 학교로 데려갔어요. 가는 길에 우지는 모든 코드 브레이커들이 자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하미가 코드 브레이커로서 다음 임무를 수행하러 갈 거라고 사쿠라에게 말했어요. 그 후 사쿠라는 우지에게 차 태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각자 갈 길로 갔어요. 우지와 투키도 떠났기 때문에 사쿠라는 혼자가 되었어요. 사쿠라는 오하미가 떠난 것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오하미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과 세상을 위해 그들이 했던 미친 짓들과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많은 쓸데없는 짓들을 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사쿠라는 이해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영웅인 줄 모르지만 세상을 위한 코드 해독가는 너무나 많습니다.